네, 2022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 대한민국 때릴 소형 핵탄두 실험 착수했다. 매우 시급하다. 부재, 김정은은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를 농락했는가.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선제 타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선제 타격이 우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올릴 핵무기, 핵탄두 개발 서둘러라.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 다시 들여오는 걸 추진하고 미국과 핵 공유 추진해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북한이 화성 14형, 화성탄 17이라 그러더군요.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북한은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 우리나라 언론은 북한 핵실험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핵시험이 정확하죠. 핵시험장을 파괴했었습니다.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러한 풍계리 핵시험장을 다시 복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정보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27일 오늘이죠. 한미 군사정보당국에 따르면 이 풍계리에는 북한이 뚫은 4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갱도에서 핵시험을 할 수 있죠. 근데 그중 3번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굴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3번 갱도는 4번 갱도와 더불어 북한이 풍계리에 핵시험을 위해서 4개의 갱도를 팠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3번하고 4번 갱도입니다. 그중 하나인 3번 갱도를 입구가 막혀 있는데 다시 굴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1번 갱도는 2010년인가에 북한이 처음 핵실험할 때 사용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있어 사용된 적이 없는데 아마 용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번 갱도가 2차부터 6차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2017년 6차 핵실험하고 지금까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하 언론에서 말하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모라토리엄입니다. 왜 이걸 했느냐? 자,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로 부른 인물을 농락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있기 직전에 2017년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던 북한은 2018년이 열리자 신년사에서 남북 화해를 제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이를 보내서 무드를 잡더니만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 천안함 피침 사건을 일으킨 그 누구예요? 그 친구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 서훈 정의용 안보실장 등을 서훈 국정원장 등을 이북에 보내서 북한하고 3월 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합의를 하죠.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노린 거는 미국과의 1대1 회담을 노린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응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4월 20일부터 한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북한이 다 속인 게 확인됐죠.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 도보다리
에서 회담하는 사진, 참 북한이 별 쇼를 다 했죠. 북한 사진이야 가서 사진 찍는 척 하면서 뭐 어쩌고 생쇼를 다 하고, 참 김정은 얼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보다리 없애버려야죠. 북한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월 25일 날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한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직전에 북한은 외국 기자와 대한민국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후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이에요. 북한이 이때도 쇼를 했어요. 우리를 꼭 얕잡아보는 행동을 합니다. 외신 기자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자들은 베이징까지 오게 한 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전용기를 보내서 태우고 평양으로 들어와서 풍계리로 이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막판에 어떻게 하느냐?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라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지금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여객기를 띄우는 회사, 여객사들은 항공기들은, 항공사 회사들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미국에 들어가는 항공사인데 자기네 여객기를 동원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행을 사업을 포기해야죠. 저가항공사는 미국 가는 게 없고.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공군 5호기를 동원해서 한국 기자들을 실어 날라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5호기가 참 북한에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게 VCN 235인데 CN235라고 하는 공군의 좀 작은 수송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스페인이 합참해서 만든 비행기인데 저는 여러 번 타봤어요. 거기에 여객기처럼 객석을 만들어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타고 공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게 공군 5호기인데 이거를 급히 띄워서 한국 기자들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자는 하루 전날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풍계리 핵시험장을 25일 날 파괴하는데 오전 11시에는 2번 갱도와 간축소를 폭파합니다. 오후 2시 17분에는 4번 갱도 입구와 단야장을 폭파합니다. 단야장은 우리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왜 광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단조를 한다 그러죠. 두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만들고 당금질 그게 단이고요. 야금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광물이 섞인 물질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쪽에 어디 무슨 광물질을 다루는 금속 광물질을 다루는 장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야장을 폭파하고 오후 2시 45분에는 생활 건물 등 5개를 폭파합니다. 이거는 핵시험장 관리하는 사람들 숙소를 부신 거죠. 오후 4시 2분에는 3번 갱도와 관축소를 폭파하고 4시 17분에는 막사 2개동을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4번 갱도를 부수고 2번, 4번, 3번 갱도로 순서를 보냈죠. 1번 갱도는 부수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파괴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언론은 2번 갱도는 5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곳인데 그걸 파괴하는 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러 언론들은 갱도 입구만 폭파한 거 아니냐, 내부 시설까지 폭파했느냐 라고 의문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번 갱도하고 4번 갱도는 입구만 파괴한 걸로 보이는데 그 3번 갱도의 입구를 다시 뚫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갱도 입구가 다시 복구가 되면은 그 갱도 안에는 차단백이 10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핵실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다음에 카메라, 감마선 측정기들을 쭉 집어넣고 각각의 차단벽을 다시 복원합니다. 완전히 봉쇄해버리죠. 그리고 터뜨려서 그 위력을 측정해서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7차 핵실험이 될 것 같은데 3번 갱도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북한의 이 풍계리 갱도는 이렇게 수평으로 파고들어간 게 물론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특징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직 갱도를 파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평으로 들어간 거는 대개 소형 핵무기 시험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등은 워낙 센 걸 했기 때문에 수직 갱도에서 했는데 수평 갱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 4월 25일이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항일 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트들을 만들어서 어린 시절에 뭐 제국주의에 맞서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인 주보중이 만든 동북항일연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대장급 요원으로 활동하는데 그걸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그러죠. 조선인민군 북한군하고 좀 다른 조직이죠. 중국군 속에 있던 항일 반치산 조직. 그것을 창설한 지 9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달 25일이니까 그날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형 핵당도 더 발전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소형 핵탄두 만드는데 2년, 7년 걸렸는데 소형 핵탄두라고 하면은 500kg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현무2에도 올릴 수 있는 작은 거죠. 북한은 지금 10년 동안 6번 핵실험했으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소형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의 이러한 핵 개발 능력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단계 하는 게 아니라 와르르 굴러갑니다. 이번에 화성 17형을 쏘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미사일은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엔진은 어디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있던 RD-250 엔진. 그게 북한이 밀수입했습니다. 그걸 두 개를 합쳐갖고 백두산 발동기를 만듭니다. 백두산 발동기를 처음 만들어서 지상에서 불을 붙여 확 성공합니다. 그게 2017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3.18 혁명이라 그럽니다. 장거리 날아갈 엔진을 만들었다. 이 백두산 발동기는 80톤의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호를 5월달에 발사하려고 하는데 노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은 75톤 추력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불을 붙인 다음에 5월 14일 이 백두산 발동기 하나를 단 화성 12호를 계속 발사하다가 실패하다가 네 번째 만에 성공합니다. 그게 5월 14일입니다. 굉장히 짧죠. 3월 18일 지상 점화했는데 2달도 안 돼서 이걸로 만든 발사체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때 김정은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주체탄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주체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뭘로 맞섰느냐? 규탄으로 맞섰죠. 규탄한다. 우리의 핵무기는 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성 12형을 계속 성공시키는데 5차 발사를 합니다. 2017년 8월 29일인데 그때는 일본 열도를 넘겨서 북태평양에 떨어뜨렸고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쏩니다. 이번엔 더 멀리 날아가죠. 그때 조선중앙TV는 6차 성공하는 걸 TV 화면으로 자랑스럽게 내보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백두산 발동기 하나 붙인 게 화성 10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려고 부스타 4개, 작은 엔진 4개를 붙여서 화성 14형을 발사합니다. 2017년 7월 4일. 그러니까 12형 쏘면서 17형 막 쏘는 겁니다. 14형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17년 11월 29일 백두산 발동기 2개를 탑재한 화성 15를 발사해서 성공시킵니다. 네. 14보다 부스터가 아닌 발동기 2개 했으니까 추력이 160톤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4개를 붙인 화성 16형을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 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4개를 붙인 걸 해서 몇 차례 실패하다가 지난 3월 24일 성공한 겁니다. 북한은 막 와르르 달려가죠. 우리 누리호 개발은요, 더디고 뭐 우리 실패가 두려워서 시험 발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네, 항우연 사람들 갈등이 작아갖고 저랑 많이 싸웠죠. 실패 들어오지만 쏴라 이거야.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 개발하는데 너무 제다가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와르르 하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ICBM은 개발돼 있고 소형 핵탄두만 올리면 되는데 이 소형 핵탄두는 ICBM도 올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올리면 우리가 작살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위기입니다. 화성 17형은 미국이 놀랄 거고 근데 우리가 더 위기죠. 소형 핵탄두가 나오면.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 체계는 문재인 정권이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진행을 더디게 했던 3축 체계 3K 체제였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우리가 현무 2나 4를 쏴서 때리고 킬체인 살아남은 놈이 올라오면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초토화시키면 KMPR을 한다 이건데 이걸 문재인 정권은 북한한테 까맣게 속아서 삼축 체제를 이름도 바꾸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게 했었죠. 네, 그 얘기는 오늘 건너뛰겠습니다. 참 제가 삶은 소대가리에 대해서 참 누가 이름 붙였는지 잘 붙였는데 매우 원한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참전을 안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만약 핵을 쏘게 되면 미국도 다 못 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미국은 MD를 구축했는데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AMD가 완벽할 것 같아요? 선제 타격으로 북한 핵무기를 다 잡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못 잡으면 올라오면 KAMD로 다 막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KAMD라고 그래봐야 팩3하고 천궁2인데 천궁3 지금 만들고 있고 사드도 없잖아요. 사드 당장 도입해야죠.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맞습니다. 사드 반대하는 이재명 말이 틀려요. 저런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유권자의 50% 가까이가 표를 준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KAMD만 믿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세력 균형을 못 잡아요. 세력 균형을 줄여서 균세라 그러는데 밸런스 오브 호러를 못 잡습니다. 공포의 균형을 못 잡, 우리가 밀립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선제 타격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KAMD 개발해도 안 됩니다. KMPR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무 2와 4에서 쏘지만 잠수함에도 쏠 수 있도록 SLBM에도 탑재해야 됩니다. 입격 능력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기능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KAMD는 약하니까 미국의 MD에 가입해서 연동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핵무기 개발하고 SLBM 해서 밸런스 오브 호러를 잡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기능 갖추고 능력 갖추고 MD에 가입하고 KMD를 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미국이 빼내갔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전술핵은 비행기 투하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 과거 어네스트 존하고 나이키 허클리스 지대지 미사일은 핵탄두를 올려서 쏠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전술핵을 비행기 투하탄을 갖고 오겠지만은 급하면 우리 현무 2나 4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전술핵을 갖고 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 사용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50% 한미연합사의 운영권이 50% 갖고 있죠. 핵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시급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안보를 침해한 책임을 추궁하고 돈 먹었을 때 처벌하는 거 말고요.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방기했지 않습니까? 응? 북한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다 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해도 찍소리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처단을 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하고 나서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